안녕하세요.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입니다. 교육심리학에서 기본적인 발달 단계 이론이라면 피아제, 프로이트, 에릭슨, 콜버그의 이론을 들 수 있는데요. 기본적이라는 것은 꼭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 모두 6개의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에릭슨의 생애, 두 번째 강의는 에릭슨의 인간 이해, 세 번째 강의는 주요 개념, 이어서 심리사회 발달 8단계 중에서 1, 2, 3, 4단계, 그 다음은 제5단계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마지막으로 6, 7, 8단계.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 자아정체성 이론이라고도 불리는 에릭슨의 이론은 에릭슨의 생애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인 여기에서는 에릭슨의 생애에 대하여 조금 길게 다루었습니다. 에릭슨의 생애, 에릭 홈부르거 에릭슨, 그는 누구인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면 독일 출신 미국 심리학자, 발달 심리학자, 정신분석가, 정신분석적 자아심리학의 옹호자. 조금 더 길게 소개하면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친 발달 과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학자, 전 생애에 걸친 에릭슨이 아이덴티티 또는 자아 정체감을 자아 심리학의 기본 개념으로 사용한 이후에 그 개념들은 논리학, 철학,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 인간에 관한 모든 과학에 있어서 필수 용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에릭슨은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 위기 경험을 중시하였다. 피아제, 프로이트 같은 굵직굵직한 학자들이 말이죠. 에릭슨 이전에 청소년기까지를 발달 단계로 다루었는데요. 이에 비해서 에릭슨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발달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학자다.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을 생애주기 이론 또는 생애발달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에릭슨이 아이덴티티 또는 자아정체감 이러한 용어를 자아심리학의 기본 개념으로 사용했고 이후로 이것들은 인간에 관한 모든 과학에 있어서 필수 용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에릭슨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특히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위기를 중시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한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그러나 뭐니 해도 에릭슨이 평생 다룬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아 정체성에 관한 것이죠. 에릭슨, 길게는 에릭 홈부르거 에릭슨이에요. 어릴 때 얘기부터 나오니까요. 그냥 에릭이라고 할게요. 에릭의 어머니는 덴마크 사람이었는데요. 유기 어디 코펜하겐에서 자랐고 에릭을 낳기 몇 달 전에 독일로 와서 에릭을 낳았습니다. 에릭을 몇 년간 혼자 키우다가 유태계 의사인 홈부르거 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어머니의 성을 받았었는데요. 에릭의 성이 홈부르거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릭이 어렸을 때의 일이고요. 어른들이 얘기해주지 않았으니 에릭은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자라나게 됩니다. 에릭은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자신이 아버지라고 알았던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에릭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고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죠. 거기다가요, 에릭은 어른들이 자기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을 기만으로 느꼈다고도 합니다. 매우 씁쓸했겠죠. 어려서 에릭이 접하게 되는 유태인 어린이들은요, 자신들과 다르게 생긴 에릭을 놀리기도 했고요. 그럴 때 에릭은 소외감도 느꼈겠죠. 고등학교에 가서는 독일 친구들이 때로 에릭을 덴마크 사람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종종 질문을 던져야죠.
나는 누구지? 나는 유태인인가? 아닌가? 나는 독일인인가? 덴마크 사람인가? 뭐 이렇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화가가 되려고 미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중도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졸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한 학교에 미술 교사가 되었는데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학교의 설립자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어찌어찌 해서 젊은 에릭은 안나 프로이트의 연구소에서 안나 프로이트에게 정신분석을 배우고 정신분석 수련을 하게 됩니다. 에릭슨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원래 미술을 공부했다. 나는 비엔나의 작은 미국인 학교에서 아이들과 처음으로 대면했다. 아동 정신분석가로서의 나의 이력은 이때 시작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안나 프로이트와 아우구스트 아이혼의 지도를 받았고 이후 비엔나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오랜 기간의 훈련을 받았다. 에릭슨이 미술 교사를 하던 시기에 에릭슨은 같은 학교 무용 선생님이었던 조앤과 결혼을 합니다. 조앤은 캐나다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하고 그 세력을 이웃 국가들로 넓혀가자 특히 유태인들이 위협을 받게 되죠. 에릭슨은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1933년이니까 에릭슨이 31살이었네요. 이후 미국에서 버클리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달 심리학 교수를 지내기도 합니다. 에릭슨은 대학에서 받은 학위가 없었기 때문에요. 유수한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1938년에는 한동안 아메리카 원주민인 수 인디언과 함께 지내면서 연구도 하는 등 활발하게 연구했고 다수의 책도 썼습니다. 얘기가 아주 장황해진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일화가 있는데요. 에릭슨 가족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 때 에릭슨은 자녀들에게 홈부르거라는 성을 빼고 에릭슨이라는 성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에릭슨, 에릭스선, 에릭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름을 이렇게 짓는 방식은 스칸디나비아 전통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의 성이 에릭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자신의 이름은 에릭 홈부르거 에릭슨, 다시 말해서 홈부르거라는 양아버지의 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진실로 에릭슨에게 자아 정체성은 평생에 걸쳐서 자신에게 던진 물음인 것이죠. 그건 그렇다 치고 에릭슨의 사생활을 길게 우리가 알아야 돼? 아주 사적인 것으로 굳혔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이 보편성을 가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걸 거예요. 대표 저술, 유년기와 사회, 청년 루터, 여기서 루터는 종교개혁가 루터예요. 아이덴티티, 간디의 진리, 그 외에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에릭슨의 저서들도 다수 있습니다. 에릭슨의 생애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강의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